오늘은 벌써 말하기 훈련 54번째 날입니다. 절반을 돌았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 하면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합니다. 일단 말을 예쁘게 하려면 예쁜 말을 많이 알아야겠죠. 내 스스로 예쁜 말을 많이 채집해서 가지고 있어야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예쁜 말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남자들보단 여성분들이 유리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거친 환경에 덜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 앞에서 사는 저는 중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여자아이들 입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자랄 때도 분명히 그랬을 건데 아마도 제가 몰랐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우연찮게 등산 아닌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여자고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다가 학생들끼리 싸움이 난 걸 보게 됐는데 그때 여자들에 대한 모든 환상이 확 깨졌죠. 웬만한 남자아이들도 비벼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들은 정말 자신만의 착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나의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건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타고나는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을 길러보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기른다고 했는데도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처럼 무뚝뚝하게 굴기도 하고 남자아이는 되려 자상하고 사근사근하고 말이죠. 이건 또 맞이냐 막내냐에 따라 타고나는 자신의 업력이 달라서 기질도 그렇게 타고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맞이는 맞이에요, 확실히. 그런데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의 언어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이 언어가 정제되어 있죠. 표현도 다양해서 다채롭고 말이죠. 똑같이 말 많은 아이라고 해도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수다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아이고 얘는 말이 많구나 하는 정도죠. 그렇다고 예쁘게 말을 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예쁜 말을 하는 건 생각하는 결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만 가능할 것 같아요. 거친 말이나 상처 주는 표현 같은 걸 인식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예쁜 말을 하지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아먹고 걸러내지도 않고 사용하는 사람은 이게 인식조차 없어서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대개가 그랬죠. 생존의 시대, 생존의 환경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쁜 말은 사치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어찌 보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쁜 말은 그걸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좀 아셔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예쁜 말이 좋은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안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공통분모가 있어서 좋은 건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좋다고 느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예쁜 말이 좋다는 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제미나이에게 현재 어떤 트래픽이 가장 높으냐고 물어봤더니 귀멸의 칼날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하고 물었죠.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제미나이의 설명이 눈에 탁 하고 들어왔어요. 귀멸의 칼날이 권선징악의 구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선징악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구나. 그런데 왜 세상은 권선징악의 구도로 돌아가지 않지 하는 생각을 들었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물었죠. 이 세상이 권선징악의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제미나이는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도덕적 기대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매우 복합적인 인과율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것도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처벌의 결과가 아니라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의 지속 불가능이라는 인과입니다. 장기적인 사회 생존 전략으로 볼 때 신뢰, 협력, 공감이라는 방법으로
이 이기적인 전략을 제어할 때만 안정과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제시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도덕적인 선악의 규정이 아닌 매우 복잡하고 지연된 물리적, 사회적 인과관계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 인과관계 시스템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선악이라고 하는 기대처럼 빠르고 단순하게 보상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선징악은 오히려 우리들을 혼란시키는 주범이라고. 아마도 우리가 동물 같은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수천 년간 대부분의 인간이 노예 생활을 하던 시대에는 이 인간을 다스리는 이야기로서 권선징악이 유용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의 피를 타고 내려오는 DNA가 권선징악의 스토리를 좋아하고 맞다고 믿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 권선징악의 스토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모두 눈치채고 있다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워낙 오래된, 그래서 굳어져 버린 관념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할 때면 권선징악의 신화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세상이 운행되는 유일한 법칙인 인과의 법칙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쓸어먹고 가장 똑똑해진 AI조차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인과의 법칙으로 작동을 한다고요. 기준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건 분명한 게 맞는데 인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때, 그게 언제 열매를 맺는지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봄이 와야 꽃이 피고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는 거라서 우리가 심은 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건 뭐 불변의 진리예요. 다만 언제 그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지구별에는 80억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80억 개의 인생이 있죠. 따라서 80억 개의 인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억 개의 인과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 얽히고 설킨 인과의 서슬이 가장 정확한 때를 찾아서 열매를 돌려주는데 우리 인간이 이 시스템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자연은 내 기대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것도 매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들을 상대로 계산에 오차 없이 운영을 하려면 정말 이 발바닥에 땀이 날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AI 아니라 AGI 할아버지가 와도 자연의 운행 법칙인 이 인과의 법칙은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분별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소위 불교나 수행단체 같은 데서 나를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나는 답을 찾을 길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죠.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이스라엘은 악일까 선일까? 이제 좀 우리가 하고 있는 짓들이 어떤 것인지 보이시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우리들의 혼란스러운 시선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상대들을 재단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우리들의 모든 갈등은 여기에서 출발을 하니까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의 정보로 오늘 그 사람을 분별하지 마라. 아,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어제의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가고 없습니다. 오늘 내 앞에 온 그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죠. 내가 어제 본 그 이후에 그 사람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수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또 받아들였을 테고요. 그래서 내가 잘 못 느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어제 내가 본 그 사람은 아닙니다. 세포는 또 어떤가요?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말하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도 이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가 모두 다 죽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나로 탈바꿈될 수 있는 시간이 100일입니다. 그래서 그 100일의 노력을 하면 나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고요.
내가 그런 것처럼 저 사람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 어제의 정보로 오늘 그 사람을 대하면 나는 실수를 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깨닫기 전까지는 중생이나 깨닫고 나면 부처다. 우리 모두는 중생입니다. 그쵸? 우리 인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저 단순한 동물의 물질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영혼의 신도 아니고 물질과 비물질이 결합된 중간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중을 가운데 중자로 해석해서 중간적인 삶을 사는 존재라고 풀이를 하고요. 이 인간이라는 표현도 그래서 사이간자를 쓴다는 말장난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중간에서 사는 존재.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하려면 예쁜 말을 수집하기도 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화법도 배우고 하는 일도 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내 분별, 내 관점,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 내려놓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